8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확 커진 유통과 물류 시장에서 지각 변동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번에 CJ 대한통운과 지분 맞교환하고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 대신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을 뒤 배송까지 마치는 서비스인 풀필먼트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죠? 물류에 엄청난 투자를 해오던 쿠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함께 그리는 큰 그림, 어떤 그림인지 내다본다면 우리의 투자에도 조금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실적을 보니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썼더라고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나 성장을 했고요. 커머스 분야 영업수익이 연간 40% 증가했죠. 연 25조 수준의 거래대금과 시장 1위 네이버는 이번 분기부터는 아예 매출 구분 방식의 커머스를 독자적으로 포함하면서 온라인 쇼핑 점유율 1위의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은 점점 늘어나는데 한국 커머스 시장의 화두인 빠른 배송에선 살짝 비켜 있었다는 겁니다. 옆 동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오늘 저녁 주문하면 내일 가져다 준다는데 말이죠. 결국 이커머스 1위로 안착하기 위해선 물류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네이버는 누군가와 손을 잡는 걸 택했습니다. 엔터에 진출할 땐 SMYG, 결제에선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는 것처럼 네이버는 사실 무언가를 할 때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기존 시장의 선두주자와 손을 잡는 걸 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거죠. 이미 2017년부터 차로 갈 수 없는 골목골목에 오토바이로 배달해주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 패션 풀필먼트 브랜디 같은 회사들의 투자를 해오다가 이번에 CJ 대한통운과 본격 손을 잡았는데요. 결국 물류에서 직접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보다 이미 키워온 회사들과 손을 잡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거죠. 2019년 이미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양의 택배를 보냈다던 CJ 대한통운은 어떨까요? 올해 2분기 택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넘게 늘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택배업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택배업은 온라인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에 힘입어 2001년 약 2억 박스에서 2009년 10억 박스, 2016년 20억 박스로 15년 만에 10배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커진 외형만큼이나 치열해진 경쟁이 단가 낮추기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채 증가로 이어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직매입한 상품을 자체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던 쿠팡이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풀필먼트를 제공하는 로켓제휴까지 영역을 넓힐 준비 중이라 소식까지 들립니다. 최근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가 국토부에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소식은 정말 식은땀 나게 하는 소식이죠. 마켓컬리, 쓱닷컴, 롯데마트 같은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까지 함께 물류에 뛰어들다 보니 업계 1위 CJ 대한통운이라 해도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 같은 여러 문제점도 생겨났고요. 결국 두 회사가 손을 잡으면 서로 윈윈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림입니다. 네이버는 물류에 있어서 타사와 경쟁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단번에 이룰 수 있고 CJ 대한통운 입장에서 쇼핑업계 1위 네이버와 손을 잡으며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죠. 그런데 물류업계의 흐름을 더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단지 풀필먼트만을 위해서만은 아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는 단순한 배송을 넘어서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디지털 창고 혁신 등 온갖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반영돼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이런 트렌드를 가장 빨리 반영하고 있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총 집결지입니다. 극한 직업으로 유명한 상하차 작업은 물론 창고에서 물건을 배치하고 찾아오는 과정에 투입되는 로봇만 20만 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틀 배송에서 당일 배송, 이제 30분 배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송해주는 드론인 프라임에어는 이미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승인까지 받아서 날개를 펼 날만 남았고요.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배송하는 시스템은 물론 서로 통신하며 주변 상황이나 경로를 공유하는 주행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그 밖에 UPS도 드론을 띄워 25kg 소화물 배송은 물론 처방약 드론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투자한 드론 자회사의 윙 역시도 드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 웨어하우스나 예측 물류 등 이 물류가 디지털화되면서 파생되는 시장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죠. 네이버는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양사의 물류 배송 데이터 협력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 물류를 구축하겠다고 써뒀습니다. 기술 개발도 함께 하겠다고 썼죠. 단순 배송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물류 신기술에 한 발 앞서 나갈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네이버가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 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만큼 결국 물류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결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글로벌 진출인데요. 실제로 네이버 측은 검색보다 커머스 성장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광고나 수수료 외에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아우르는 상품 전략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간 이 경영 통합이 끝나면 글로벌 결제 시장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웹툰 같은 콘텐츠에서 라인으로 그리고 다시 쇼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져서 글로벌로 성공 진출한다면 이 해외 물류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포인트겠죠. 대한통운은 이미 포워딩 글로벌 사업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 네이버의 기술과 대한통운의 몸집을 합한다면 결국 해외 물류의 영역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리스크와 한계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우 손을 잡은 양사가 단번에 수천억을 쏟아부은 쿠팡을 따라잡기는 힘들겠죠. 5천만 명은 너무 적다며 글로벌로 눈을 돌려본들 아마존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 큰 공룡 경쟁자가 오히려 한국에 몰려올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 이커머스들이 CJ 대한통운에서 이탈할 우려도 있고 두 회사의 자본 동맹이 현실화된 들 곤지암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만으로는 인프라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죠. 무엇보다 신기술 도전에는 늘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앞서 구글과 페이스북도 태양광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노리고 태양광 드론 회사를 경쟁적으로 인수했지만 결국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을 종료했었죠. 기술이라는 게 투자한 만큼 성과가 비례해서 나와주는 영역도 아니라는 점에서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류와 유통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경쟁도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결국 물류기업은 ICT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도 불가피해졌고요. ICT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온 1등 쇼핑 네이버가 1등 물류 회사를 만나 디지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랬듯 언젠가 이 두 회사가 함께 네이버 물류로 분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을 다 넘은 뒤겠죠.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의 지분 맞교환 소식을 듣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저 신지은의 경제bil가는 다음에 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댓글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